Hello, 동심 다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이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선생님 이 의자가 너무 낮아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정확할까요? 제가 왜 이런 문장을 생각했냐면 요즘 제가 다리를 다쳤잖아요.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앉아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분께서 저한테 老师的椅子太低了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딱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는데 듣자마자 좀 이상한데?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생각해봤더니 이 낮다라는 단어를 뭘 써서 이상하냐면 띠를 써서 이상한 거예요. 이럴 때는 우리가 보통 습관적으로 老师现在这个椅子太矮了 矮를 쓰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. 뭐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저는 계속 그때 지금까지는 띠를 써왔는데요 의자에다가 뭐 아니면 저는 계속 띠를 쓰는 게 뭐 다른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 지적을 안 하던데요 라고 한다면 저는 반박할 수도 없어요. 왜냐면 그렇게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is太矮了 이게 맞는 겁니다. 자, 우리 I라는 단어와 D라는 단어가 이 두 단어 모두 다 까오라는 단어의 반대말이에요. 이 까오라는 단어는 뭐 키가 크다도 되고 뭐 소리가 높다도 되고 너무 높이 있다도 되고 뭐 위로 있다 뭐 되게 높은 곳에 이런 말 할 때 이 다 까오라는 글자를 쓰잖아. 높을 고자란 말이죠. 근데 반대로 까오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어떤 경우에는 D가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I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사용하기 애매하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어떤 단어를 쓰는 게 더 정확하냐 이게 문제예요. 어떤 단어들은 이건 완전히 아니에요. 이건 완전히 아니에요. 이렇게 확실하게 나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매한 것들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우선 우리가 I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에 언제 배웠냐면 키를 얘기할 때 배웁니다. 그래서 까오 하면 키가 크다, I 하면 키가 작다예요. 그리고 D라는 단어는 역시 HSK로 따지면 사급부터 나오게 되는데 높다의 반대말로 D가 나옵니다. 예를 들어서 가격이 너무 높다 그러면 太高了 저렴하다, 저가에 이런 표현을 할 때는 太低了 이렇게 소리가 높다 할 때는 你的声音太高了 혹은 소리가 너무 낮다, 声音太低了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높다, 낮다를 표현하면서 되게 애매하고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정해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쓰는 거냐?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이 I라는 단어는 키가 작다 할 때 작다가 맞아요. 근데 이 키가 작다라는 단어를 어디에도 쓸 수 있냐? 의자가 너무 낮다에도 쓸 수 있어요. 책상이 너무 낮다에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침대가 너무 낮다, 소파가 너무 낮다 이거 다 I를 써야지 자연스러워요. D를 써도 돼요. 근데 I가 더 자연스럽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. 왜냐하면 사람도 바닥에다가 발을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의자, 책상, 소파, 탁자, 테이블과 같은 것들은 다리가 4개가 다 땅에 붙어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땅에 붙이고 있으면서 이 높낮이가 전체로 봤을 때 높다 낮다 할 때는 이건 보통 I를 쓰는 게 자연스럽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. 심지어 우리가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침대 옆에다가 놓는 그 작은 그 서랍 같은 거 있잖아요. 우리가 중국어로 그런 건 뭐라고 하냐면 床头柜라고 할 수도 있고요. 矮柜라고 할 수도 있어요. 低柜 이런 말 아예 없단 말이죠.柜라는 글자는 柜子에서 왔습니다. 장롱이란 뜻이겠고요. 床头柜 침대 머리맡에 놓는 그것 또는 矮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低柜가 없단 말이죠. 그럼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. 차를 얘기할 때 차가 어떤 차는 굉장히 큰 차기 때문에 위가 높은 차가 있고 또는 어떤 차는 굉장히 쬐끄만 또는 스포츠카는 위가 낮은 차가 있습니다. 그럼 내가 밖에서 전체적인 차를 봤을 때 차가 너무 높아서 이 차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. 그럼 太高了겠죠. 너무 낮다. 어떻게 됩니까? 对,太矮了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길 게가 있습니다. 우리가 보통 책상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다리가 있기 때문에 차도 바퀴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전체 이 높낮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밑판과 바닥의 그 거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차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D가 맞아요. 그래서 底盘太低了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또 침대 전체로 봤을 때는 침대가 너무 높아요 혹은 침대가 너무 낮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太高了, 太矮了 이거겠지만 우리가 청소기 같은 거 침대 다리가 어떻게 너무 낮아가지고 이 다리가 짧아서 그 공간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청소기가 못 들어가요. 그럼 이럴 때는 역시 床的底盘 혹은 床的下面太低了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. 它进不去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헷갈리는 건 당연해요. 물론 이것서도 저것서도 일단 의미 전달은 되겠지만 이렇게 말해야지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D는 언제 씁니까? 실제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아까 가격이라든지 最近的物价太高了 요즘에 물가 너무 높아요. 그러면 과거에 물가가 좀 낮았던 시절이 그립다. 过去的物价比较低 물가, 가격, 돈을 얘기할 때 소리를 얘기할 때 声音太高了
声音放低一点 조금 더 낮춰보세요 소리를 D라고 쓸 수 있겠죠. 그러면 딱 눈에 보이는 건 아예 D를 못 씁니까? 아니 이럴 때도 쓸 수 있어요. 벽에다가 사진을 거는데 이 사진의 위치가 너무 높았어요. 太高了 조금 낮출게요. D 쓸 수 있습니다. 왜? 바닥에다가 발을 붙인 게 아니잖아요. 이거 아까 I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그 포인트를 생각해 볼게요. 자,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떻게 쓴다고요? 높다는 일단 하나예요. I라고 얘기할 때는 바닥에다가 발을 붙이고 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키가 크다 작다 할 때는 I라고 표현하겠고요. 그리고 책상, 탁자, 테이블, 그리고 자동차도 바닥에다가 발을 붙이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전체 높이를 봤을 때는 어떻게 I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에 예외가 있다면 전체 이 높낮이를 얘기할 때는 자동차거나 침대 같은 걸 쓸 수 있겠지만 그 밑에 다리와 밑에 있는 그 공간을 얘기할 때 그 공간의 위치 요만큼 얘기할 때 여기 너무 낮아서 못 들어가요. 여기 너무 낮아서 못 올라가요. 이런 말 할 때 이럴 때는 D가 맞습니다. 그리고 바닥에다가 발을 붙이지 않는 거 사진을 붙였는데 너무 높이 붙였어요. 太高了 조금 낮춰주세요. 太低了가 맞습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가격 소리 같은 거 声音太高了声音太低了 그리고 요즘에 물가가 너무 높습니다. 最近的物价太高了 좀 낮췄으면 좋겠습니다. 希望再低一些 이런 말 할 때 이렇게 D라는 단어와 I라는 단어가 사용하기 애매해질 때는 제가 말했던 이 부분과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好,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성쌤이랑 같이 돌아옵니다. 바이바이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